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현대경제신문 신춘문예 장편소설 부문 대상 신영탁입니다. 소설 부분 우수상을 받은 이지연입니다. 신춘문예 시부문 대상을 받은 이하영입니다. 시 부문 우수상을 받은 미양 이주연이라고 합니다. 제 삶을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문학을 배운 적도 없고 혼자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글을 쓰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수상을 하고 나서부터 내가 비록 길을 헤매긴 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구나. 앞으로도 계속 이 길을 걸어도 되겠구나 하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일단 우선은 상을 받을지 전혀 예상을 못해서 아직도 저는 잘 믿어지지가 않고 근데 제 개인에 대한 확인이자 성취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는 세상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시라는 건 단순하게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이는 세상을 알아보는 사람인데 저는 세상을 조금씩 더 알아보는 사람이 되어 가려고 합니다. 세상을 관찰하고 그것을 알아보고 몰입하고 머무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관찰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머무를 수 있게 되고 그 머무르는 사람을 세상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조금씩 지나치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시를 썼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감사한 개인적인 성취라기보다는 제가 그동안 붙들고 써왔던 시간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확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은 이제부터 더 멀리 써도 된다는 허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혼자 피식거리곤 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큰 위안은 아니더라도 제 글을 읽는 동안은 그냥 편하게 미소 지을 수 있었으면 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호기심이 정말 많고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제가 가보지 못한 그런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매년 제가 책을 쓰고 있는데 책을 쓰다가 책이 막히게 되면 저는 시를 써요. 책을 썼을 때 한 꼭지 내용을 시로 옮겨 쓰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한 5년 동안 몇 편의 시가 있는데 그 시를 출품하게 되었고 그 출품한 시가 이번에 운 좋게 대상에 선정이 되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시인이라는 건 머나먼 누군가의 얘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다만 방황하던 시기에 시를 읽으며 삶의 불안과 균열을 언어로 견디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견디는 만큼 써보자는 마음으로 시 주변을 맴돌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흔들리면서 피어나잖아요. 우리 삶도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불안하고 이리저리 흔들릴지라도 결국엔 자신만의 꽃을 피운다는 의미를 담고 싶었습니다. 진정으로 자기가 느끼는 느낌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버릴 수 있는지 그거를 중점으로 썼고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옳은 건지 그 옳은 게 본인한테만 해당이 되는 건지 같이 가는 사람한테도 해당이 되는 건지 이번에 출품한 시가 5개의 시인데요. 다 우리 얼굴에 있는 눈, 코, 입, 귀, 표정 관련된 시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5개의 시를 아우르는 하나의 주제는 뭐냐면 알아차림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알아보는 존재거든요. 그 알아보는 빛에 대한 시를 쓰고 싶었고 그 알아차림의 빛이 우리의 통로, 우리의 눈이라는 통로, 귀, 코, 입, 표정이라는 5개의 통로를 통해서 세상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시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어요. 박민호 평론가님 말씀처럼 능소 아래 해부 속 능소화는 아름다움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삶의 아이러니를 드러내는 장치였습니다. 이 시는 삶이 얼마나 쉽게 재와 꽃을 혼동하는지 그 경계에서 내가 혹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직시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 힘든 시기가 누구나 오잖아요. 근데 그 시기가 겪었을 때는 너무 불안하고 숨이 안 쉬어질 것 같고 이 세상 모든 게 그 일만 같고 그런데 막상 이게 지나고 다시 보면은 생각보다 나는 잘 견뎌냈고 그로 인해 한 발자국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에도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두 주인공이 울면서 소리 지르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큰 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이 갇혀있던 틀을 깨내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해서 가장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 소설도 처음에 그 운전에서 시작이 돼요. 갑자기 어떤 예상치 못했던 일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다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쓰게 됐고요. 저 같은 경우도 좀 특이한 결혼을 했는데 제가 가장 소설에서 그러니까 제일 중점적으로 썼던 거는 그 미연과 부모님의 관계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장면은 거기에요. 그 부분이에요. 저의 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정신이 아닌 우리는 세상을 인식하는 존재라는 거에 대한 알아차림에 대한 시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생로병사잖아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데 우리의 알아참이라는 것은 태어나지도 않고 죽음 이후에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아서 제 시의 첫 시, 눈에 그런 표현을 썼어요. 당신의 눈 안에는 당신보다 오래된 별이 산다. 그게 모든 시의 시작이었습니다. 한여름 담벼락에 피는 능소화는 극도의 아름다움과 낙화를 동시에 떠올리게 하는 꽃입니다. 여름빛 능소화가 한껏 타오르던 날이라는 문장은 어쩜 제 몸과 기억에 오롯이 쌓인 감각이 자연스럽게 언어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글은 점점 짧아지고 그리고 이야기를 소비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에 맞춰서 단 한 줄, 단 한 문단을 쓰더라도 최대한 제 진심을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독자들의 마음에 쉽게 닿되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글을 쓰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 입장에서 사실은 그런 고민은 아직 해본 적은 없고요. 일단 제가 임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더 배우고 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아직까지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좀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시는 이런 거예요. 단순하게 언어 영역에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그런 문제였단 말이죠. 우리에게 시는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렇게 세뇌되었고 우리는 그렇게 시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시라는 거는 세상의 문제가 아닌 세상을 즐기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를 쓰게 되면 세상을 자세히 관찰하게 되거든요. 그 자세하게 관찰하는 과정에서 세상의 즐거움을 얻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를 쓰는 게 즐겁고 시를 듣는 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라는 것은 인생의 숙제가 아닌 인생의 축제. 쉽게 말해서 시를 문제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숙제가 되지만 우리의 세상을 삶을 시로 보기 시작하면 세상은 축제가 되거든요. 숙제가 아닌 축제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인이 되고 싶고 사람들한테 그런 시의 즐거움을 조금 전하고 싶습니다. 시는 한 단어, 한 문장으로도 독자에게 깊이 스며들 수 있는 장르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를 쉽게 쓰지 않으려 합니다. 작가라면 이 무한한 세계를 쉬운 말로 단정하지 않고 끝까지 들여다보는 언어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처럼 조용하지만 마음속에 오래 남을 수 있는 그런 글을 쓰고 싶습니다. 제 책을 덮고 나서 아무런 교훈도 남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읽는 동안만큼은 힘든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조용히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글을 쓰고 싶습니다. 거창한 감동이나 잊혀지지 않는 소설보다는 저 역시 힘들 때 그 위로 받았던 책들이 몇 권 있어요. 작가님들. 그런 소설을 쓰고 싶은데 요즘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저는 점점 더 커지고 이해를 하는 폭이 정말 좁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여유를 갖고 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주제로 소설을 쓰고 싶습니다. 이번에 출판한 5개 외에 제가 그전에 모아뒀던 시를 가지고 시집을 한 권 출간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시집과 함께 여러분들과 만나려고 하니 그때도 꼭 좋은 만남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멀리 깊게 써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느낌입니다. 삶을 직시하려는 태도와 언어의 호흡을 끝까지 가져가는 시를 계속 써나가려 합니다. 요즘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치유하는 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